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공동체 활동이 뭔지도 알았고 공동체 활동이 우리 마을에 왜 필요한지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이사님?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어제 좀 깊게 좀 더 시간을 가져봤는데, 생각해볼 시간을 가졌는데, 결국은 좀 답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서 여기 계시는 석하님한테 다시 또 한번 질문 드려봤었어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음가짐?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결국 공동체 활동을, 그러니까 양평같이 이제 어쨌든 이제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저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공동체 사업, 공동체 활동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석하님이 이제 이 예시를 들어준 것처럼 되게 마을의 소소한 것들, 우리가 불편한 것들, 뭐 익숙해서 잊혀져 갔던 것들을 조금 상기하면서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소소한 움직임들이 공동체 활동으로 점점 커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마음가짐만 있으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반면에 또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공동체 활동,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행정의 입장 또는 행정에 입각해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봤을 때에는 좀 더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공동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를 좀 더 고민해보니 이런 것들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꽂혀 있는 것들은 이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문제의식. 해결하려고 하는 지역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뭐지? 이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체 활동,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말 옆마을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지라는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좀 찾아보는 것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주체입니다. 주체. 당사자라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 활동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당사자, 또 하나의 주체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식도 그리고 또 주체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의 공론으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일부 이장님을 비롯한 개발위원들 또는 그런 직책이 아닌 그냥 일부 주민들의 어떤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마을에, 우리 지역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을 만큼의 공론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주체도 다양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의식도 더 많은 주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보편적인 문제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사전에 좀 확인하고 준비해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공동체의 의미. 지금도 공동체가 무엇이냐, 공동체 활동, 공동체 사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기본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심화교육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화교육 같은 건 없습니다. 지금 그 기본교육을 듣고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정영재라는 사람 또는 손석환이라는 사람의 어떤 경험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정영재, 손석환 외에 또 다른 공동체 활동을 했던 사람들 또는 또 다른 공동체의 어떤 이제 그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 또 들어보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 자체가 기본이자 심화이자 심층적인 공동체 이해 교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는 여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반평생을 공동체 활동을 공동체에 소속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나눠보는 것들도 충분히 공동체의 의미에 대한 학습, 교육, 이해의 시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또 연말에 그냥 공동체 교육 한번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어떤 시점이든
지속적으로 우리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 마을 안에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공유해보는 뭐 그런 학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공동체 사업의 이제 한계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모 사업의 한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는 드리겠지만 공동체라는 것과 공동체 사업이 같지 않거든요. 같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굉장히 큰 거대 담론 안에 공모 사업은 되게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고 뭐 이제 어떤 이제 그 지원 체계로 좀 정리되어 있는데, 공모 사업이라는 것이 공동체랑 같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일시적으로 어떤 이제 한 시점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고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로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런 건데,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건데 왜 공모 사업에서 이런 안 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양평군의 공모 사업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사전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것이고, 그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좀 그거보다 좀 작은 하나의 지원 체계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 조사입니다. 마을 조사. 우리가 활동을 어떤 거로 할 것이냐, 그냥 공동체라는 것들이 우리 마을의 주민들의 어떤 이제 화합, 단결, 뭐 서로 알아가기 이런 거로 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어떠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이제 그 행위, 수단으로서 이제 사업이나 활동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조금 마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아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마을에 30년, 40년, 50년 그 이상 반평생 이상을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마을에서 다 알아 라는 것이 조금은 그 생각을 좀 고쳐셨으면,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마을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마을도 있고, 내가 아는 마을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는 마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마을이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좀 다양성, 마을의 어떤 다양성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우리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이제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해해가는, 마을을 이해하고 지역을 알아가는 그런 마을 조사 시간이 좀 선행됐으면은 좀 더 좋은, 좀 더 나은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덧붙이고자 합니다. 진짜 문제 찾기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문제라는 것은 즉 과제이기도 하고 또 숙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뭐 현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안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전부터 의논해 오면서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남아있는 문제나 어떤 의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이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업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빠르게 주세요.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주로 마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불법 주차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시죠. 그리고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CCTV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쓰레기 불법 투기 이거 문제야 라고 하면은 그래 그게 문제야 라고 이제 통용될 수 있어요. 이해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라고 사업으로 연결되는 활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과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불법 주차 많은 것은. 그리고 CCTV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은 사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은 바람과 기대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설명 드려볼게요. 사실과 현상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과 현상으로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지역의 진짜 문제를 정의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쓰레기 관리가 안 된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걸 문제라고 해버리면은 뭐 쓰레기 집화장 만들어 주세요, 또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거 CCTV 달아서 다
잡아가 주세요라고 하는 행정한테 또는 경찰한테 뭐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사업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근린자치의 영역, 마을 자치의 영역을 공동체 사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외지인들의 불법 투기로 인해서 마을이 더러워진다. 또는 수거 전에 집화되어 있는 그 쓰레기들이 마을의 분위기를 좀 훼손시킨다, 해친다. 또는 주민들이 분리수거 방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 또 악취가 나고 벌레가 많이 꼬인다. 그 쓰레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물이 오염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깊게 어떤 문제가 우리 마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진단하다 보면 사업에 되게 좀 더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내판 설치하는 거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상습 투기 장소에 포토존을 만들자, 또는 뭐 꽃밭을 만들자, 아니면 뭐 이제 벽화를 그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분리수거 교육을 하자, 영상 제작을 해가지고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쓰레기 집화장 설치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는 교육을 해보자, 쓰레기를 적게 배출할 수 있게끔 뭔가 캠페인, 교육, 또는 뭐 아나바다 행사, 축제 이런 것들도 해보자라고 하는 다양한 사업 방법론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즉 문제나 과제를 우리 마을에 정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좀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과 현상은 누가 봐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객관적인 것이고, 우리가 정의해야 될 문제, 우리가 정의해야 될 과제는 이런 거죠. 지역 또는 주민이 받고 있는 어떤 불편함, 어떤 뭐 피해, 어떤 결핍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것이 문제다인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런 것들이 사업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그 마을 조사, 지역 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마을 조사에 있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30년, 50년을 살았어라고 하지만 동네를 정확히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돌아보지 않은 동네를 한번 돌아보고 만나지 않았던 주민들을 만나보자라는 것이 동네 한 바퀴 그리고 주민 만나기의 의미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그냥 그렇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주민을 만나고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지? 이제 확인하고 그걸 사업화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한 동네 한 바퀴와 주민 만나기는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주민을 조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네 한 바퀴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마을, 동네 이런 그 어떤 범위를 좀 더 확장해가지고 내 마을이 그냥 내 집 앞까지만 내 마을이 아니라 하나의 뭐 어떤 뭐 공원도 내 마을이고 하천도 내 마을이구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그런 생각들의 확장을 다른 주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것이 동네 한 바퀴다라는 것이고, 주민 만나기는 문제의식, 쓰레기가 문제면 쓰레기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을 당사자로 이제 모시고 그 사람들이 직접 뭐 활동을 조직하고 주민 리더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직해내는 것들이 주민 만나기의 핵심이다, 두 번째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